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계 최강의 군사 동맹체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벌어진 워게임 시뮬레이션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일본 연합함대가 태평양을 장악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은 단 몇 대의 소형 함정과 무인기만으로 대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적 함대가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전략이 400년 전 조선의 위대한 장군이 사용했던 바로 그 전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독일의 냉철한 해군 전략가가 한국의 진짜 힘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독일 연방 해군 전략실 소속 해양전술 분석가 마르쿠스는 전형적인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해군력이란 곧 항공모함의 숫자이고 함정의 배수량이며 최첨단 무기 시스템의 총합이었어요. 30년 넘게 해군 전략을 연구해온 그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려면 압도적인 화력과 거대한 함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열린 정례. 워게임 브리핑에 참석한 마르쿠스는 한국 해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처음 보는 순간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장난 수준이다라고 중얼거리며 자료를 훑어봤어요. 한국이 보유한 함정들의 규모와 숫자를 보니 자신이 알고 있는 강대국들과는 비교가 안 되었거든요. 마르쿠스는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워게임에 참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수준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의 눈에는 한국의 해군력이 그저 지역 방어나 겨우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보였어요. 수십 년간 서구 해군 전략만을 연구해온 그에게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워게임 시뮬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는 이런 거였어요. 중국과 일본이 연합 함대를 구성해서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는 상황이었죠. 거대한 항공모함들과 최신 구축함들로 구성된 연합 함대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 함대라면 누가 상대해도 결과는 뻔하겠군. 그런데 한국이 내놓은 대응 전력을 보고 회의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몇 대의 소형 함정과 무인기들만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마르쿠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건? 이게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무인기들이 갑자기 특이한 형태로 진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거대한 학이 날개를 펼친 것 같은 모양이었죠. 이 하객진 형태의 무인기 군단이 적의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시키더니 순식간에 연합 함대의 핵심 전력들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현실이 될 수 없어. 시뮬레이션에 오류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마르쿠스는 완전히 분노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는 회의장에서 벌떡 일어나 시뮬레이션의 무효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공개된 기술만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는 말이 안 됩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서해작전 사령부 전략참모인 최지훈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희가 사용한 모든 기술과 전략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의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르쿠스는 더욱 격해졌어요. 공개된 기술로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하지만 최 대령의 표정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죠. 마르쿠스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고 또 어떤 이는 시뮬레이션 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어요. 하지만 최지훈 대령은 모든 비판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근차근 자신들이 사용한 기술과 전략의 배경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마르쿠스는 그 여유로운 모습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지훈 대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양보다는 구조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의 설명이 시작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무인기 전술 알고리즘의 핵심 부분은 실제로 독일에서 발표된 공개 논문들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마르쿠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익숙한 내용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최 대령이 계속 설명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자신이 몇 년 전에 발표했던 논문의 이론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이론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응용해서 실전에 적용한 거였어요. 잠깐만요. 마르쿠스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알고리즘의 기초 이론. 그게 제가 2019년에 발표한 논문 내용 아닙니까? 최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마르쿠스 박사님의 연구가 저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이론이 활용된 것에 대한 배신감과 동시에 그 이론을 이렇게 발전시킨 것에 대한 경외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는 자신의 논문이 그저 이론으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실제 전략으로 발전시켜 놓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론만으로 이런 결과를? 마르쿠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상식이 뒤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진영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한 건가요? 무인기들이 만든 저 항 모양의 진영 말입니다. 최지훈 대령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400년 전 조선의 전략가 이순신 장군께서 사용하신 하객진을 인공지능 무인기가 재현한 것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르쿠스는 전율을 느꼈어요. 400년 전의 전술을 인공지능이 재현했다고요? 최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 기술과 결합시킨 겁니다. 마르쿠스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는 지금까지 최신 기술과 혁신만이 군사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수백 년 전의 전략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 철이 만들어낸 유산이라면? 마르쿠스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기술 그 자체보다도 그 기술 뒤에 숨어있는 철학과 역사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령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바다가 단순히 지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생명선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전술도 공격보다는 방어에 특화되어 발전했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마르쿠스는 한국의 해군 전략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지훈 대령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바다는 지켜야 할 생명선이었지 지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을 쌓은 게 아니라 기억을 지켰을 뿐입니다. 마르쿠스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서구의 해군 전략은 대부분 공격과 확장, 그리고 지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항공모함 같은 공격형 전력보다는 방어형 강철의 학을 추구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바다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령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에게 바다는 침입자를 막아내야 할 경계선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술과 기술이 방어에 특화된 거죠. 하객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포위해서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토로의 침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마르쿠스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군사력을 숫자와 규모로만 평가해왔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철학과 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해군 전략에는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무인기 전술도? 마르쿠스가 말을 꺼냈어요. 네, 맞습니다. 공격을 위한 게 아니라 방어를 위한 거예요. 침입자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 대령의 대답에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마르쿠스가 직접 발표자로 자청했어요. 그는 동료들 앞에서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굴력은 숫자가 아닌 그 전략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가장 보수적이고 기존 방식을 고집하던 마르쿠스가 이런 말을 하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해굴력을 배수량과 항공모함 숫자로만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전력을 어떤 철학으로 운용하느냐였어요. 마르쿠스는 한국의 워게임 결과를 다시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방어 전략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400년 동안 축적된 해양 방어의 지혜와 현대 기술의 결합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사 혁신입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마르쿠스의 발표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분석이 끝나자 회의장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해군 전략을 과소평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마르쿠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의 발표가 끝나자 전 세계가 한국의 방어 전략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브리핑이 끝난 후 마르쿠스는 최지훈 대령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서 400년 전의 전략까지 되살리면서 말이에요. 최지훈 대령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바다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잊었을 뿐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 전쟁 때도 우리는 바다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을 잃을 수 없었고 현대적으로 되살려내야 했던 거죠. 마르쿠스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해군 전략에는 단순한 군사기술을 넘어선 역사와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었군요. 최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에 되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인기가 하객진을 펼칠 수 있었던 거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이해와 존경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군사력은 크기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철학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힘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한국은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최신 무기, 시스템 없이도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기술을 결합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만의 가치와 철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